16번 같이 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3번이니까 3년이죠.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 3년 이내이어야 하지만 도시군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무한대로 가능하면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1번 철근, 철골 아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 등등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요. 4번 층수 3층 이하여야 하고요. 5번 연장할 때는 허가는 만료 14일 전, 신고는 만료 7일 전 신고합니다. 17번 건축물의 공사 감리의 설명으로 틀린 것 감리 몇 번? 몇 번? 2번. 잘 봐, 2번. 공사 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들렸죠? 건축주에게. 감리자는요,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죠? 답 2번이죠. 1번 건축주는 1번 건축물을 건축 등등 리모델을 포함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감리자는 시공자가 시정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4번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에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에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되죠. 5번 연면적 확대가 얼마? 5천 이상인 건축물 바로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예. 1, 2, 3, 4가 중요해요. 절차가. 18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4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틀렸죠?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자가 시공자가 설계한 도면대로 똑바로 건물 짓고 안 짓나 관리 감독하는 자가 누굽니까? 감리자이다. 나중에 다 건축주에게 다 이제 제출하죠. 그리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자는 누가 합니까?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2번 식수 등 적용이 필요한 조치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뒤에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사용 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의 직권으로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뭐라고요? 2년 이내이다. 그래서 직권으로 얼마나 원래 직권은 말은 법이 없지만은 그 직접 하는 것이 직권이라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닙니다. 19번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5번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니죠.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은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1번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와 협의해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 안 받아요. 신고 안 해요. 협의하면 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걸로, 신고 대상은 신고한 걸로 간주해 버리죠. 그게 바로 이제 동그라미 2번이고요. 3번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랬죠. 20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의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첫 번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전 얼마? 3일 전에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죠. 30일 이내에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철거 며칠 전? 철거는 3일 전. 철거 3일 전. 멸실 후 30일 이내. 21번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틀린 것. 1번 정답 몇 번? 1번이죠. 연면적 합계가 물류시설은 15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인, 맞아요. 1500제곱미터 미만인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요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근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주거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되고 상업지역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틀렸습니다. 이거는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번 공장에 그 다음에 대지면적이죠. 그럼 2번은 1500제곱미터인 틀렸죠, 그죠? 얼마? 맞죠. 그거는 맞죠. 왜? 공장의 대지 면적 얼마 미만이죠? 5천. 또 1,500이야. 5,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1,500이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1,500 미만이면 1,500은 틀린 거지, 이거는. 그러죠? 그러니까 공장의 대지 면적은 1,500 미만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1,500제곱미터인 요거는 5,0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3번 녹지지역은 무조건 가능하죠. 녹지지역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4번 축사는요 거기 뭐 500이든 1000이든 100이든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축사는 무조건 면제할 수 있고요. 5번 나오죠. 도시 군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즉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죠. 다 맞는 겁니다. 전부 다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1번은 반드시 해야 한다. 22번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은 다만 특시 특도 시군구가 별도로 지정 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이게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정답 없어요. 왜? 1준, 상준 말고 얼마든지 광명시장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제외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있는 것만. 뭐죠? 1준, 상준. 1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전용주거 아니죠. 그 다음에 준주거, 그러니까 전용주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다, 그 다음에 얘는 뭐요? 준공업이죠. 전용공업과 일반공업 아닙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뭐죠? 아닌 것. 몇 번? 1번. 2종 전용주거죠. 아닙니다. 2번 준공업, 준주거, 3종 일반. 그래서 1, 2, 3 다 되죠. 일반 주거는. 근린상업, 상업적 다 되는 거니까요. 안 되는 건 1번이다. 일준상준. 다 같이 시작. 일준상준. 한 번 더 시작. 일준상준. 23번. 대지와 도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3번.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 대지에 접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인 경우 그 소요너비는 6m 이상? 얼마죠? 그렇죠. 저를 보세요. 이게 10m 미만. 그죠? 그 다음에 10m 이상 35m 미만. 그리고 35m 이상이니까 방금 35m인 경우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2m, 3m, 6m인데, 자, 도시지역이 아닌 뭡니까? 읍면지역이죠. 얘는 얼마죠? 4m 이상이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6m가 맞아요. 근데 도시지역이 아닌 반대죠. 읍면지역은 얼마라고요? 그래서 2, 3은 6이 아니라 읍면지역은 공부를 안 해가 2, 3은 4 그랬죠. 2, 3은 4. 바로 3번은 4m 이상이다. 1번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얘는 예외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3m 이상 가능하죠. 4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광장, 유원지 이런 거 광장이 있는 경우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3번 너 6, 4 접, 너비 6m 이상 4m에 접하라. 너 6, 4 접, 너 6, 4접인데 2,000 이상이지만 공장은 3,000이다. 그러므로 거기 3,000인 공장은 맞죠, 그죠? 공장은 3,000 이상이므로 3,000인 공장 맞습니다. 그 답은 3번만 틀렸습니다. 24번. 4번. 건축선의 설명으로 틀린 것. 건축선 틀린 겁니다. 몇 번? 4번.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경사진 그 쪽이 있는, 그죠? 경사지 있는 쪽부터 소요너비만큼 오는 것이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양쪽에 대지가 다 있는 경우죠. 다 있는 경우 만약에 도로가 3인데 1m가 모자라. 그럴 때는요, 이거 맞아요. 도로의 중심선부터 2분의 1, 2m. 그래서 후퇴하면 이렇게 하죠. 그죠? 하지만 한쪽에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얘가 3m이다. 그러면은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대지 반대쪽이죠. 있는 쪽에서 소요너비만큼 4m 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건축선이다. 2분의 1이 아니죠. 이 부분은 도로 부지이므로 대지 면적에 그렇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4번 틀렸고요. 맞는 거 1번. 건축선이란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를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3번 시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죠? 얘가 뭐죠? 지정건축선이다.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정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5번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각각 8m 이상이거나 각도가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이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시간 때문에 내가 이제 다 얘기 못 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 보충할게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하는 각이 크게 두 가지예요. 90도 뭐요? 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90도 이상 몇 도? 120도 미만입니다. 왜? 일단은 각도가 최대 얼마? 120도 미만 된다 그러잖아요. 미만. 그리고 여기가 도로가 한쪽 도로가 4m나 5m일 때 또는 6m 7입니다. 이게 법률은 이래 안 돼 있죠. 법률은 4m 이상 6m 미만. 기억납니까? 기본서에는 또 6m 이상 8m 미만 요인에 있어요. 이걸 내가 자연스러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도로가 요거일 때 또 한쪽 도로가 4m 5m 또는 6m 7입니다. 이것도 4m 이상 6m 미만일 때 얘는 6m 이상 8m 미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각 전제는 일단 120도 미만이어야 되고 이거요. 그죠? 또 뭐요? 8m 미만. 4m 이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부 도로가 8m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90도 미만인 경우 요때 한번 한쪽 도로가 또 요럴 때 90도 이상일 때 똑같이 나머지 도로가 4m나 5m 내지는 6m, 7m의 경우다. 이때 후퇴라. 후퇴 거리가 요 뭐는 거죠? 2, 3, 3, 4. 2, 3, 3, 4. 미터예요. 다 같이 시작. 2, 3, 3, 4. 한 번 더 시작. 2, 3, 3, 4. 얘는 둘, 3. 시작. 둘, 3. 2, 3, 3, 4. 2, 3. 그래서 2. 좀 그렇잖아, 발음이. 그래서 둘. 왜? 이는요, 애교 많은 여친이 하잖아. 남친 막 그러면 그러잖아. 아이, 괜히 했네. 아, 호응이 없네, 여기는. 지방 가면 난리 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했지만, 하는 김에,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90도 미만이다. 그러면은, 도로 이런 경우에요. 도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게 내 대지예요. 건물 지고 싶어. 근데 한쪽 도로, 요거잖아요. 일단 위에 겁니다. 4, 5, 6, 7 중 하나입니다. 가령 뭐, 내가 요걸 뭐 한 5m라 합시다. 얘는 6이다. 그러면은 한쪽 도로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 일단 요거니까. 왜? 요 각도가 누가 봐도 90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회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자도 힘들어요. 특히 주부들은 더더욱 이런 길도 힘들어요. 뭐랄까, 운동신경이, 이건 이제 남녀 차별 게 아니라 운동신경이 또 여성의 어떤 그 몸 구조상 남자보다 좀 약한 건 맞긴 맞아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근데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주부들은 나죠. 빵 그러잖아. 미안합니다. 누구 와이프가 그래. 아, 그때 내가 돈 많이 해먹었어 이제 내가. 툭하면 받고 오네. 툭하면 받고. 네? 아, 시끄러워요. 하여튼간에 요 각도가 얼마나고요? 9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우회전 힘드니까 우회전 가능케 만들어주자. 양쪽 도로에 따라 요거 어떨 때는 2m 후퇴.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최대 4m 후퇴다. 그러면 이거는 먼저 하기 전에 가각 전대는요. 전대 뭡니까? 최소 도로가 2m에서 최대 얼마죠? 4m 사이에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5다. 요거 되고 5. 빨간 거. 자, 요거다. 한두 도로. 얘는 얼마야? 6이다. 그죠? 6이다. 만난다. 어디? 요 3m 후퇴입니다. 근데 요걸 먼저 해도 답은 같아요. 5, 6이죠? 이쪽 5를 하고 이쪽 6 해도 답은 그냥 똑같아요. 뭘 먼저 해도 답 같습니다. 아시겠죠? 같아요. 그러면 3m 후퇴. 요렇게 3m 후퇴. 요렇게 3m 후퇴. 요 점하고 만나는 요 점을 연결한 점. 이것이 뭐예요? 건축선입니다. 요거는 그럼 뭡니까?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왜? 도로가 될 땅이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워버려볼까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요것은 뭐라고요? 각도가 90도가 안 될 때. 그러면 90도 이상, 만약에 잘 봐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뭐 120도다. 그럼 120도 미만이니까 120도는 해당돼, 안 돼? 안 돼. 깎고 안 깎고? 안 깎고. 왜? 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잖아. 이게 좁혀가면 갈수록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90도일 때 내겠죠. 그렇죠. 그죠? 요건 아까 했던 건 똑같이 양쪽 도로가 잘 보세요. 다 2m야. 다 2m 후퇴인데 딱 하나만 3m 후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도로가 6하고 7로, 6,7로만 더 있으면은 3m 후퇴. 빼기 4.5란 얘기고, 나머지 6과 7은 있지만은 4가 5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양쪽 도로가 6하고 7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면 무조건 후퇴가 2m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빼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3 곱하기 2분의 1 빼기 4.5. 아시겠죠? 네, 그 얘기예요. 요 문제는 다음 주에 내가 낼게요. 다음 주에. 정정. 이미 냈어요. 자, 오늘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5번.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각각 8m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요? 미만까지만 적용된다. 그 말이죠. 25번.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대지 면적은 얼마인가? 별도의 건축선은 시장이 도시지역에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정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자,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얼마죠, 도로가? 그렇죠. 이거는 도로가 일단은
3m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가 20m, 여기가 10m. 여기는 공원이니까 건축 정의할 수 없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별도 건축선 한 것이 얼마 가서 얼마? 이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별도니까 얘가 바로 이제 지정 건축선이죠. 지금 말하면 별도니까. 자, 이럴 때 대지 면적은 얼마냐 그 얘기죠? 얼마요? 얼마요? 200이요? 200이면 내가 이거 냈겠냐? 내가 잘 봐요. 이 문제가 쉽지만 어설프게 하면 또 틀리기 쉽습니다. 저를 봐요. 일단은 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 산정한다. 그러므로 20 곱하기 10은 200이다. 라는 논리를 핀다면은 맞아요. 일단 200입니다. 아시겠죠?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그러니까 최소 4m 이상일 때 얘기잖아요. 공원이니까 얘는 뭡니까? 지정 건축선이니까 요거랑 가죠. 요거랑.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가요? 4m가 이렇게. 그죠? 가게 되면 총 200이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건축선입니다. 4. 그러니까 여기 4니까 1만큼은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줘야 돼? 19래 되지. 얼마에 그래서? 190. 4m 이상일 때 얘기입니다. 안 되면 확보해줘야 됩니다. 도로 확보해야 돼요. 190이다. 26번도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 확률이 19%입니다. 26번이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몇 번? 저를 봐요. 일단 요 기억납니까? 일단은 2층 이상. 맞죠? 목구조는 얼마? 5층 이상이죠. 연면적 얼마? 200제곱 이상. 목구조는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경관 요거잖아요. 일단은 숫자가 2, 13, 9, 10 그랬죠. 1번 층수가 5층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3층 이상이니까 5층인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맨 마지막 줄에 있었죠. 단독 공동. 처마 높이 저를 봐요. 13, 9, 9죠 9.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니까 13m인 맞죠? 경관은 얼마죠? 13, 9, 10. 경관은 10m 이상인데 10m인 맞죠? 네. 높이는 13m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9m인 틀렸죠. 높이는 13m 이상이다. 요거. 얘가 높이고, 얘가 처마 높이고, 얘가 경관이야. (27) 번 건축물의 피난시설의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4번. 몇 번? 4번. 자, 맨 끝에 옥상 광장은 옥상 5층, 옥상 5층 맞아요. 근데 뭐가 아니죠? 식물원, 동물원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도 야비하게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하는 게 뭐 해가지고 내가 요걸 낸 겁니다. 그죠? 5층, 옥상 5층. 그런데 식물원, 동물원은 아니다 그랬죠.
1번에 참여시설은 2m 이내. 그렇죠? 헬리포트는 11층 이상 층 면적이 1만 이상. 3번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은 그 다음에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자, 그 다음에 배연 설비는 6층 이상인데 노인, 장애인 등등 나오면은 그때는 층수 관계가 없다. 28번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의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5번이죠. 5번. 자, 처음부터 볼게요. 1번 대지가 이 법에 따른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과 대지 전부 과반, 포인트죠. 과반이 속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원칙적으로를 빼버리고 낸 적도 있습니다만은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정확한데 빼도 틀렸다고 못 보는 겁니다. 빼도 관계없어요. 원칙적으로는요. 왜? 3번 방화벽. 방화벽이라는 말이 2번처럼 안 나오면 맞기 때문이죠. 방화벽일 때는 각각. 그때는 그렇죠. 각각이니까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그 법을 적용치 아니하겠죠. 그죠? 예. 각각이니까. 그러니까 2번과 반대. 4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구역 걸친다. 그때는 각각. 그죠? 각각 적용한다. 5번에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이 아니라 2번하고 3번처럼. 그죠? 2번처럼 건축물이 있다면 전부 방화지구, 방화벽은 각각. 5번은 바로 2번이나 3번처럼이지 각각이 아닙니다. 29번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몇 번? 4번. 자, 건축법이 3에 3. 그러니까 뭐 1번, 2번은 뭐 됐고요. 3번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법을 따른다. 하지만 4번 건축법이 그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강화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강화도 할 수가 있고 완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마지막.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가 없다. 됐죠? 할 수가 없다. 이에 해당되지 뭐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절로 봐요. 이거는 볼 거 없잖아요. 그림 그래, 그림. 자, 여기 그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적으면 된다 그랬죠? 적어놔.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죠? 1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번 대지 안의 공지. 3번 건폐율. 4번 용적률. 5번 높이. 6번 1조 높이 1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몇 번? 그렇죠. 없는 거는 5번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알아낸다. 그리고 요거 하는 김에 그러면 그 기준 면적은 뭐냐? 주기 60, 상공 150, 녹 200까지. 다시 한번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왜? 왜냐면은 주기 60, 상공 150, 녹 200은 시험 잘 나왔지만 솔직히 얘는 잘 안 나왔거든요. 한 번쯤 나올 법하기 때문에 주기 60, 상공 150, 녹 200은 우리가 많이 했었고 요걸 놓칠까봐 소홀히 할까봐 내가 이 그림으로 하라. 그림으로 하면 금방 오래 간다.
예, 고생했습니다. 날로 지금 성적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주에 맞춰서 시험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습만큼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